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771억 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9%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1,850억 3,500만 원으로 10.1% 증가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올 2분기 영업이익이 468억 원으로 전년 161억 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9.4% 줄어든 9,661억 원입니다. IS동선은 올 2분기 영업이익이 861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전년보다 173.8% 늘었습니다. 매출액은 82.5% 늘어난 4,523억 원입니다. DGB금융지주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1,135억 원으로 전년보다 7.3%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7.3% 줄어든 8,107억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코스맥스를 분석한 키움증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이희재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코스맥스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코스맥스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실적이 어제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왔고 또 각각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33% 성장한 1,97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1% 성장한 18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좀 소폭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매출은 한국이나 중국 법인 모두 30%대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법인 같은 경우는 미미박스와 클리오 같은 그런 신규 고객사들의 제품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고객형 수출 물량이 70% 수준 성장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 또한 북경 모바일 고객사라든지 신규 바이어 확보에 따라서 외형이 좀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화 설비 확대라든지 히트 제품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이익도 좀 개선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미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좀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생산 돌입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이 좀 확대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는 대신에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비한 선투자로 좀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드 배치 우려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줄줄이 내려오면서 코스맥스 역시 주가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어제장에서 8% 급등을 했었잖아요.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떤지 분석 부탁드리고요. 하반기 실적 전망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최근에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좀 우려가 좀 팽배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세점의 인당 화장품 구매 개수 이런 개수들을 좀 제한을 하는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로 인해서 화장품 업종 전체의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12개월 폴딩 퍼 기준으로 30배까지 좀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생산 업체들은 중국 시장 성장에 대비해서는 중국 현지 생산 설비를 좀 미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가할 수 있는 제재에는 수출을 할 때 필요한 위생허가 절차에 대한 컨트롤이라든지 또는 수출 통관에 대한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브랜드 업체들한테 타격을 좀 가할 수 있는 내용이지 사실은 중국의 공장을 미리 확보를 하고 있는 생산업체, ODM 업체들한테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전망은 상반기에 보여주었었던 무난한 30%대 성장은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계절적 비수이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기이긴 하지만 하반기부터 신규 글로벌 빅 바이어의 오더가 좀 시작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 공장에 좀 증설을 하고 있고 또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정도 커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말 또는 2017년부터 증설 효과 또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키움증권은 코스맥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지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투자 의견 어떤지 목표가 제시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코스맥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19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12개월 포워딩 퍼에 34배를 적용한 수치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에 대한 근거는 사드 리스크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화장품 업체라는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중국 증설 효과도 또한 기대가 된다. 또 K뷰티에 대한 선두주자로서 글로벌 대형 고객사 오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재력이 있는 중국 시장과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 기인을 합니다. 예, 오늘은 코스맥스에 대한 기업 분석해봤습니다. 키움증권의 이희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황소개구리 전법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시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기관이 순매수해주면서 지수가 205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림이 좀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043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희한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죠. 예. 원래 그 돈의 흐름은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된 패턴 속에서 돈이 움직이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을 콕 집어보면 주식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코멘트를 달고 싶네요. 반복된 사이클 속에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갈리거든요. 근데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여요. 그게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은 시장에 많이 녹아있은 세월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 제대로 주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천천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미국 시장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점프업을 할 때 맨 처음에 우리 지수대가 요 라인까지 갔었거든요. 17,000포인트 블랙시트 때까지 항상 주구장창 위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좀 면이 좀 쓰는 것 같네요. 제대로 18,500 신고가 자리 언저리까지 왔거든요. 다운은 위로 더 열려 있어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마디 비율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000포인트를 보고 미국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식방향으로 한 번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락스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꾹꾹꾹 치고 신고가에가 있죠. 5,300포인트까지 또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거든요. 추세는 쉽게 꺾을 수 없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싶네요. 한번 힘을 받은 추세는 웬만하면 꺾이지가 않아요.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잘 알 겁니다. 자, 환율 볼게요. 환율도 예측한 대로 계속 빠지고 있죠. 조금 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60원 라인까지는 한 번 더 밑으로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라인이 됐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가 한번 볼게요. 유가도 외바닥으로 좀 올라오고 있죠. 45달러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었어요. 여기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파동을 만들어서 45달러, 50달러 요 라인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내 지수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01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예측대로 그냥 쫙쫙 뻗어가죠. 2050포인트까지가 어느새까지 왔습니다. 자, 이 라인을 넘어가면 위는 껍데기예요. 요 위는 껍데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많이 고생하셨고요. 여기가 변곡점이다. 205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자, 벌써 작년하고 올해 지금 계속 2050포인트 맞고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입니다. 5년째라고 보면 돼요. 이번에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들어서 다시 위쪽으로 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돼요. 장기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자, 1파, 2파, 3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머리가 3개 3천짜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식은 꼭 3천 윗자리를 터치합니다. 그동안 시간과 기간을 조정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에는 아마 정고점까지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도 얘기했듯이 휴가를 늦게 가시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요 포인트 3천짜리를 잡아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M파동 S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포물선을 그려서
파동을 만들어서 쳐 올라오는 S라인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파동은 좀 큰 파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쭉 끌어올려서 여기 매물대까지, 매물대가 상당한 매물대가 있거든요. 이 원안을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게 흔들었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볼게요. 아침에 호가를, 동시 호가를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0.65, 코스닥은 1.71 포인트, 그 다음에 장전 예상 체결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매기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보송파워텍, 다날, 지엔코, CCS, 고려, 프리모, 남아토곤, 페이퍼, 그 다음에 풍광, 동양물산, 그 다음에 한창, 이쪽으로 매기가 좀 붙네요. 아침에 호가가 접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큐캐피탈, 성문전자, 그 다음에 행남자기, 홈캐스트, 성참 지역지주 이쪽으로 살짝 붙네요. 이래야 이쪽으로 매기가 좀 붙네요. 이렇게 딱 훑어보면 오늘 반기문 관련주들이 아침에 급성을 부리네요. 오늘 어제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오늘 보송파워텍, 한창, CCS, 이래야 이쪽에 호가가 아침에 많이 접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추천드렸던 대주산업은 어제 급등을 했죠. 대주산업은 크게 들어 올렸습니다. 아침에 시가의 요 라인에서 꼭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 추천드렸던 가격 위에 있거든요. 여기는 39,000원에서 4만원 라인 오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영인 프론티오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영인 프론티오 살짝 조정 구간이죠. 위에 살아있다. 8,000원에서 8,500원 오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은 교육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재성 차트가 좋습니다. 디지털 재성, 그 다음에 능률, 교육 이쪽으로 살짝 매기가 붙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오늘은 능률 교육과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은 판단이 드네요. 자, 매기가 꽉 차 있습니다. 살짝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때 물량을 많이 실으면 안 돼요. 조금씩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포인트로 잡는다면 이것도 단기간에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쪽 포인트를 잘 보시고요. 지금 공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SCTV www.sctv.co.kr로 오시면 오늘은 공개 무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을 참여해서 많은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기관의 포인트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곡점은 2050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든 아래든 2050포인트를 넘어지면 윗방으로 열려있고 2050포인트를 못 넣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을 지금 진행 중이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오늘 하루 즐거운 투자의 길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성공 투자 기원하고요. 에너지를 넣어드릴게요. 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예,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견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로도 문의 주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전화번호는 1644-6646번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www.sctv.co.kr로 들어가시면 무료로 김영구 멘토님의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황소개글이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게임주들이 일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게임볼의 실적부터 좀 봐드릴게요. 2분기 영업이익이 22억 3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5%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또 2분기 매출로 보면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컴투스 역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컴투스도 2분기 영업이익이 4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6% 증가한 수치를 내놨습니다. 오늘 게임 관련주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잠시 뒤에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을 해봐야겠죠.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이죠.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님 모셨고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금 시각이 8시 55분이에요. 개장을 약 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개장 전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정윤성 소장님, 네. 게임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게임주 주가 흐름 어떨지 좀 봐주시고요. 네. 오늘 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적 같은 경우 워낙 상반기 때의 그런 기대감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뒷심이 좀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 하락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앞으로도 게임주들 거의 TV 보더라도
광고가 대부분 대작들, 주요 시간대 게임 회사들 게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퍼포먼스 몇몇 그 대작들 외에는 사실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모멘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특징적인 섹터들 외에 특히나 앞으로도 뭐 증강현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이 부분이 아직 게임사들 준비가 아직 좀 덜 돼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쌀 때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게임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장 출발하기 앞서서 또 한 말씀 조언 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턴어라운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봤었을 때는 한 새벽 4시를 지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동트기 직전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실적 같은 경우가 그동안 워낙 뭐 적자라든지 이런 쪽을 겪고 있다가 흑자 전환을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 봤었을 때는 코스피가 한 2004년, 2005년, 2006년도 지나면서부터 보면 그 코스피의 상승률 대비해서 한 35%의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들이 바로 턴어라운드 관련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지수 자체가 2044포인트 신규로 들어갈 만 하십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았을 때는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분할 매매에서 매도에 대한 시점으로 갈 수가 있고, 하지만 현재 지금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도주들을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그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해 보이고요. 지금 봤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적자 사업분들을 하고 있다,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쪽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주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좀 실적이 좋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쪽에다가 뭐 기아 쪽, 자동차 기어 쪽이나 부품 쪽에 대한 섹터들 같은 경우도 워낙 그동안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섹터 좋지 않았었다가 최근 들어서 뭐 사드 이후로는 다시 한번 증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저평가 벨트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시장에서도 좀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분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050포인트를 뚫고 랠리를 펼칠 것이다. 지금 주식 사지 않으면 소외될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전용성 소장님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할 자리다라고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종목을 굳이 한 종목 갖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목이 보통 계좌에서 보면 한 6종목에서 한 10종목 내외 정도 갖고 가고 있는데 그 6종목에서 10종목 중에서 주도주던 수익이 나 있을 거고요. 그동안에 좀 못 갔었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종목들은 수익이 덜 났거나 뭐 심지어 마이너스권인 부분도 있고요. 일정 부분은 현금 비중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도주를 더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각 종목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부담이 없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날 수가 있고, 지금 현재도 개인들 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주식을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로 집중을 하는 것이 좀 더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 팀장이 짧게 한 줄로 좀 요약해 주시겠어요? 오늘 장 투자 포인트. 일단 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만들어낸 시장이고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였었던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일단은 외국인들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환율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더 끌어올지 아니면은 환율이 여기서 이제 리바운드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강한 베팅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요. 환율이랑 삼성전자 두 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10일 수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유럽 증시에서는 독일 증시가 2.5%가 급등하면서 강세장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분위기 어떨지 코스피 쪽부터 보겠습니다. 정윤성 소장님. 네, 코스피 시장 지금 뭐 소폭 밀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0.76포인트니까 뭐 거의 뭐 약보합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관망세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인데 오늘 크게 움직임 없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동차 섹터 좀 약한 모습인데요. 현대차 마이너스 0.7%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철강주들 워낙 부침이 심한데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 마이너스 0.9%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화두는 바로 임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 나눔의 경제, 이 부분 상당히 좀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우버라든지 이런 디디콰이처 같은 중국에서의 그런 공유경제, 나눔, 쉐어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강한데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이런 쪽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모멘텀이 좀 강하고 최근 들어서는 동양 매직이라든지 이런 렌탈 업체들에 대한 인수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부분, 코스피 재미없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재밌는 시장도 상당히 좀 여러 개 좀 포진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J 같은 경우도 오늘 1.2%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부분에 가 있다 보니까 자회사들 딴에서의 그런 주가의 상승 흐름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CJ 같은 경우 워낙 순환의 시대였죠. 주가 같은 경우 계속적인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1%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섹터 좀 보시겠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워낙 많이 두드려 맞다가 좀 되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급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화장품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했었죠. 결국엔 저점 정확히 잡진 못하지만 저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아모레퍼시픽 1% 넘는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면서 부담 없는 종목들, 대표적인 것이 화장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도 좋고요, 부담감도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한화입니다. 한화가 3.8%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자회사들 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쪽 아니면 하나테크인 같이 우선은 방산 쪽에 대한 부분 워낙 실적이 좋고 주가 같은 경우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주사 단에서 CJ도 그렇지만 하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급등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편의점 관련주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GS 리테일이 마이너스 0.5%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들어서 유가, S오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3% 하락세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전기차 쪽, 특히나 배터리 쪽에 대한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 강세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좀 계속적인 저점을 갱신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여기다가 덧붙여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0.9% 강세 움직임, 어제자에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3.8%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 쪽에 대한 섹터군들 움직임 상당히 좀 좋고, 공통된 것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낙폭이 좀 많이 떨어졌으면서 성장 능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지, 주도주들 지금 차익 매물 실현 대부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출발 상황 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75포인트, 0.04% 밀리면서 약세 출발이 됐는데요. 2043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닷새 만에 하락세인데 낙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오르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3.01포인트, 0.43% 상승한 703포인트가 오늘 출발 지수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볼게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최근 시장,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좀 강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끌어 왔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주도주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끌어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 이제 낙폭 과대주들이나 아니면 턴어라운드 종목들이 어제장 그리고 그제장에 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장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좀 관심을 덜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제장에 이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들이 좀 보여줬었고,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약했었던 코스닥 시장이 오늘장에는 일단은 뭐, 강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좀 괜찮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일단은 뭐 실적 발표 관련된 이슈가 있는, 셀트리온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일단은 뭐 1.4%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제장 메디톡스 상당히 좀 강했죠. 사실 크게 뭐 변한 건 없습니다. 뭐 차세대 메디톡신 관련해가지고 미국 쪽 임상 이슈 관련된 뉴스들은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좀 불거졌었던 부분들인데 어제장에 유독 상당히 좀 강하게 뭐 장중에 큰 폭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장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4위,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4위 CJ ENM 같은 경우가 오늘 한 3%대 가까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디어 컨텐츠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사드 관련되면서 이제 뭐 좀 조정폭이 좀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CJ ENM 같은 경우에는 전자점 부근을 이탈을 했다가 일단은 뭐 강하게 뭐 최근에 좀 반등이 하루 이틀 정도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실적 발표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뭐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상파 TV나 아니면 예능 이런 것들보다는 화제성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이슈 그리고 좀 뭐 트렌디한 그런 드라마들을 좀 많이 만드는 TVN 드라마 뭐 믿고 보는 TVN이라고 뭐 이야기들이 옛날에 이제 뭐 드라마 왕국이 MBC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TVN 쪽으로 여러 장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요게 이제 뭐 특징적이어서 뭐 드라마 부분들은 상당히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영화 부분이 사실 좀 깎아먹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그 뭐 비밀은 없다나 아니면 탐정 홍길동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사실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지 않으실 겁니다. 아가씨 같은 경우도 한 400만에서 이제 400만 중후반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이슈 화제성은 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좀 드러나진 않았다. 그래서 TV 쪽은 괜찮았는데 그 이제 영화 부분이 좀 깎아먹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플러스 일단 뭐 사드 관련돼서 이제 낙폭이 과대했다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장에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로메드나 SK 머티리얼즈 이런 부분들도 오늘 뭐 강보합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된 종목들 장초반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한 1.9%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분위기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대장주 셀트리온이 상승세가 돋보이는 것이 또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고요. 오늘 니케이 지수는요, 어제보다 0.39% 떨어진 16,699.08로 시작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국가신용등급,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은 그만큼 좀 낮아진 측면도 있었는데요. 오늘 수급 어떤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고요. 업종별 흐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정윤성 부장님. 네, 오늘 뭐 현물 같은 경우 지금 봤었을 때는 아직 뭐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네. 우선은 지금 봤었을 때는 개인들 같은 경우 순매수에 대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순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 부분에서 보면 외국인들 상당히 큰 지금 순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은 크게 변동은 없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샀던 종목군들을 보면 외국인들 우선은 점차적으로 주도주들 외에 종목군들이 다변화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삼성 SDI일 것 같습니다. 삼성 SDI의 앞으로도 큰 화두는 삼성그룹의 자동차 진출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강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피아트의 인수에 대한 부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동차에 대한 전자장비 쪽에 대한 부분 분명히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 붙여서 BYD 중국 전기차 업체의 지분 투자에 대한 소식 이 부분이 그냥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서는 삼성 SDI를 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전기차라든지 이쪽에 대한 가장 큰
가격적인 측면 보면 삼성 SDI 등 이런 그 배터리 쪽이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테슬라 이제 그쪽 모델 국내도 시판이 됐고, 이제 하나 두 개씩 이제 테슬라 제품을 팔고 있는 그런 이제 상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몇몇 제 아시는 지인분들 테슬라 실제로 봤는데 모델 상당히 좀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것들은 뭐 1억 원이 넘는 그런 모델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것들은 이제 5천만 원 이하 가격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결국에는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강하고요. 이 부분에서 마진적인 측면 상당히 삼성그룹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서 자동차 전장 장비 또한 그다음 전기차에 대한 친환경 섹터, 특히 배터리를 중심으로 했던 부분 앞으로도 강도 높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기업들 자금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유보금이 사상 최대치를 계속 넘어가고 있고, 이거 뭐 배당 준다고 하더라도 배당 많이 줄 수도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분 투자라든지 신사업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굵직굵직한 자동차 업체 지분 투자라든지 인수 소식, 이 부분 계속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상당히 앞으로도 시장 봤었을 때 2040에서 여기서 더 바운딩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신성장 모멘텀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주주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잘 보지도 않았었던 종목인데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첫 번째로서는 하나금융주주를 들어갔던 거, 좀 들어올랐던 종목도 찾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고, 아무래도 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에서 계속 파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상승 동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을 쓰고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중 하나가 또 효성을 들 수가 있죠. 효성도 최근 들어서 많이 사고 있고, 계속 강조들었었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장에서도 외국인들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5.2%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효성 같은 종목들 앞으로도 뭐 그 신소재 쪽, 특히나 뭐 스판덱스라든지 아니면 건설 기자재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적인 화학 섹터에서의 수요 증대 계속적으로 좀 보여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의 수급은 지금 계속 뭐 거의 단타 위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기관도 하루 정도는 코덱스 인버스 샀다가 또 레버리지 샀다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레버리지 살면서 기관들 지수 레벨업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부분 좀 오늘 장에서는 아마 매도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현대차라든지 LG화학,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최근 들어서 많이 사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봤고요. 또 업종별로 종목별로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봤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수급 상황을 좀 볼 텐데요. 지금 현재 장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외국인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같거든요. 수급 봐주시고요. 또 업종별로 테마별로 어떤 움직임 나오는지 봐주세요. 네,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 어제 이제 외국인들 좀 매수가 좀 잘 들어왔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개인 쪽에서만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랑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래소 시장에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낙폭과대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낙폭과대 플러스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있으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다음 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단순히 이제 뭐 밸류에이션으로 낙폭이 좀 컸었던 그런 부분들, 그것 때문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목에 차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낙폭 과대주들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제 뭐 수익률 게임은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뭐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 쪽이 코스닥 시장 좀 강하게 베팅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묶어놓거나 아니면은 살짝 조정이 나오는 시기에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 일단은 뭐 특징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 앞서 이제 뭐 CJ ENM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라는 종목도 일단은 뭐 한 3.5%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뉴도 일단은 뭐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이거에 이제 뭐 약자로
또 이제 뭐 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장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엔 변호인이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천만 영화들을 상당히 좀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제 뭐 주연급이 좋지 않더라도 시나리오가 좋으면은 이제 뭐 영화를 이제 뭐 제작, 투자 배급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올해나 아니면은 뭐 상반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뭐 대호나 이런 부분들 이슈는 좀 크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그쪽에서 수익성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드라마 제작 태양의 후예가 정말로 그 흔히 말해서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거의 제자리로 온 상황에서 지금 그 부산행 관련돼 가지고 1,000만이 넘으면서 관련된 이슈가 좀 이슈가 되면서 뭐 3.5%대 오늘 장이면 다시 한번 관련된 이슈로 이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그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컨텐츠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지속적으로 그 대형 미디어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괜찮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장의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성파워텍이나 CCS 이제 뭐 반기문 총장 관련해가지고 지지율이 다시 1위를 올랐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보성파워텍이나 CCS 뭐 이리아 이런 종목들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반기문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있는 종목들이 오늘장에 좀 강세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 테마주를 뭐 비중을 크게 실어서 하는 것은 분명히 뭐 리스크 관리 차원이나 그런 부분들에선 좋지는 않지만 5년에 한 번씩 오는 뭐 이벤트적인 이슈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부분들 대신에 이제 정확한 가격 라인을 설정해 놓고 그 아래쪽에서만 접근을 하는 뭐 다 이제 누구누구 테마주더라도 그냥 뭐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으로는 답이 없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도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11만원 넘어갔고요. 2.8%, 2.7%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녹집자, 랩셀이나 뭐 ST팜 이런 종목들 상당히 움직임이 괜찮게 나타나면서 제약바이오 쪽 신성장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를 꼽아서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보기에 앞서서 먼저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고 올게요.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이 3원 정도 내리면서 1,103원에서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최근에 화두가 달러원 환율이 1,100원 선을 뚫는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환율 흐름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3원 10전 하락한 1,103원에 개장했습니다. 전일 연저점을 경신한 데 이어서 금일 역시 추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약세와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2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지표가 전 분기 대비 0.5% 하락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부진한 데 따라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달러와 역시 주요 통화 대비 약세 흐름 이어간 모습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기준금리 인상 전망 역시 불투명한 가운데 달러 강세를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한국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전망이 한층 강화되면서 원화 역시 강세 흐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NDF 시장 달러원 1개월물 역시 전일 서울한시 현물한 종가 대비 2원 55전 하락한 1,103원 75전에 최종 호가된 상황입니다. 금일 서울 외환시장 달러원은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전망에 따른 하락 압력 위에 연 저점을 재차 갱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00원 선 하회 시도에 나서겠으나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짙어진 가운데 하락폭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관망심리 역시 달러원 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일 장중에는 외국인의 증시자금 유입 강도와 국내 외환당국의 움직임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등락 예상 범위는 1,098원에서 1,106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봤는데요.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게 상승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종목,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의견을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장 특징주 시간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 앞에 지금 팻말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 종목 지금 사도 된다 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드릴 종목은 게임빌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2분기 매출이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글로벌 모바일 게임의 흥행에 힘입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상반기 매출 중에서 해외 비중이 5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게임빌 지금 시점에서 매수 가능한지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3, 2, 1. 예, 이제 잘 맞추시네요. 두 분 모두 예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픽하고 웃으신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2012년 그리고 이제 뭐 이 앞전에 한 번 더 크게 움직였었던 뭐 한 2014년도 이러한 움직임을 기대하기에는 좀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뭐 게임빌 컴투스가 사실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부분들과 게임을 이끌어내서 만들어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이제 뭐 게임 개발사들도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고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턴 자체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게임을 만든다라고 해서 수익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자라는 의미가 뭐 2014년도 때 뭐 이러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하고 매수하자라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실적 대비 지금 뭐 현 주가 수준을 뭐 봤을 때 충분히 이 부근에서는 하방 경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뭐 7만 원대, 8만 원대 부근에 들어가면은 언제나 리바운드를 좀 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가격대에서도 뭐 충분히 좀 접근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임빌의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장중에 5% 넘게 급등했다가 지금은 한 2%대로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렇게 조금 늘렸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이었고요. 정윤석 소장님 역시 게임빌 지금 사도 된다 하셨거든요. 추가적인 말씀 하실 거 있으세요? 네, 우선은 게임빌과 컴투스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하죠. 워낙 대장주 두 종목인데, 두 개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워낙 한 종목, 한 게임 위주로 이렇게 포션이 크다라고 하면, 게임빌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게임 위주로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도 이제 한 종목 갖고 원히트로 갔었을 때는 그만큼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M&A 글로벌 게임 회사들 인수했었을 때 거의 PER 뭐 10배 내외 정도밖에는 안 주고 지금 인수를 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빌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컴투스보다도 조금 더 그런 부분 면에서 좀 낫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실적은 좋은데 들어오는 것도 많고 주머니가 나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카카오톡에도 돈을 줘야 되고, 마케팅 비용이 워낙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한 상승세를 좀 구현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워낙 좀 낙폭 과대의 시장이 지금, 뭐, 들어갈 곳을 계속적으로 좀 찾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게임주들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지만,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그 이후에 상승 동력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매수 자리로서는 뭐 좀 괜찮다, 부담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게임빌부터 봤죠? 게임빌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예스였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때문에 제가 좀 긴장을 한 것 같네요. 바로 다음 종목이 바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최근 3거래일 동안 거의 8% 이상 주가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살펴보니까요, 리니지2 혈맹이 중국 시장에서 아주 흥행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 리니지2 혈맹이 어제 중국 애플 앱스토어 게임 매출 순위 7위에 올랐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 게임 해보신 분 있는지 잠시 뒤에 여쭤보고, 일단 NC소프트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해줄게요. 3, 2, 1. 예. 두 분 다 예스세요. 오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동조가 되시네요. 게임빌도 예스셨고 NC소프트도 예스셨는데, 먼저 전영석 소장님, 이 게임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셨고, 또 왜 근데 사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우선은 하루 종일 뭐 나무를 처음에 패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지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클릭만 해야 되는데 예. 도대체 저는 게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단순 노동을 하는 게임인가요? 단순 노동 저는 좀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인생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는 거를 계속 해야 되죠. 그러다가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기어다니 연습 계속 해야 되는데 그만큼 리니지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어떤 레벨을 계속 올리면서 하는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 부분이 이제 한 10몇 년 전의 일이네요. 그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그때가 제가 고3이었는데요. 그때 제 친구들이 전부 PC방에서 고3 제일 중요한 시기를 PC방에서 보냈던 게 바로 다 리니지 때문이고, 젊은 나이 때 게임 페인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능을 못 보고 대부분 재수를 택했던 그런 강도 높은 중독성이 상당히 강한 게임이 바로 리니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보면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이루지 못했지만 여기 내에서는 어떤 내가 뭐 군주가 된다든지 뭐 저도 잘 하지는 않았었지만 사회생활에서 못 이겼었던 그런 대리만족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없다라고 저희가 누누이 잔소리를 했는데 거기 내에서 뭐 애인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에는 1, 2년 지나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사회생활로 다시 복귀를 했었지만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중독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중국도 머지않아 이런 젊은 친구들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중독이 되는 사례가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중국 사람들의 성향이랑 이 게임이 좀 맞아 떨어지나요? 중국 사람들도 화끈한 거 좋아하긴 하는데 우선은 또 특히나 지금 뭐 워낙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욕구 불만이 상당히 좀 많이 또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펼치려면 뭐 내가 어느 정도 뭐 50명도 데릴 수가 있고 성 하나 갖고 있고 그런 대리만족을 느끼려면 우선 게임 속에서 펼쳐야지만 될 수가 있겠죠. 쪽에서는 게임방에서 내가 한 일주일 정도 투자를 하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이런 부분 강도 높은 그런 중독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NC소프트 이제 PC 버전은 예전부터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속출을 했었죠. 결국은 뭐 페인들이라는 부분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이 좀 강한데 결국에는 모멘텀은 이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엔 내 지하철 안에서도 나무 팰 수도 있고요. PC방에 안 앉더라도 내가 이제 소일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바일에서의 그런 중국 쪽의 모멘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NC소프트 같은 경우 그동안 시장에서도 워낙 좀 소외를 많이 받았었다가 차츰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게임 비중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가고 있고, 게임이 좋은 것은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유행이 계속적으로 좀 바뀌는 그런 부분, 좀 단순한, 플레잉 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NC소프트 같은 게임들은 하면 할수록 더 증가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쉽사리 다른 게임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이뤄놓은 업적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캐시 역할을 하면서 늘어났던 부분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고 예전에도 뭐 리니지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신작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저점을 높여갔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바일 게임 내에서 얼마나 이룰 것이냐에 따라서 좀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 구간으로서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정윤석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김영철 팀장께서도 예스 하셨잖아요. 예. 간단하게 그 의견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년, 2년 전부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니지 쪽에서는 캐시가 계속 들어옵니다. 정말로 아직까지도 게임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캐시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게임 성장 스토리가 뭐 지속적으로 분석 보고서 보면은 거의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적 IP, 그러니까 지적 재산, 그러니까 그 게임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모바일 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게 상당히 이제 뭐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뭐 기대감이 계속 있었지만 빠르게 이제 진척이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냥 빠지면은 사두면은 리바운드는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캐시가 꾸준하게 들어오거든요. 이 기업 정말 재무제표 보면은 리니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많지 않나. 그쪽에서 이제
이제 대부분의 캐시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사도 좋고요. 조정을 받아도 사도 저는 뭐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소프트가 최근 3일 동안 8% 넘게 급등하면서 다소 부담스럽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두 분의 의견 모두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하다 하셨으니까요. 들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매수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대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증권사에서 오늘 어떤 업종이나 종목 쪽으로 매기를 집중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유한타증권의 박정민 차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가 지금 또 상승 전환이 됐네요. 증권사에서는 어떤 업종 쪽으로, 종목 쪽으로 더 시선을 집중하고 계신지요? 네, 우선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 좀 이게 급변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기관에서 좀 보유 중이던 제약 바이오 쪽의 자금들이 좀 순매도가 꾸준하게 이어오면서 이게 좀 반도체 업종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 좀 이렇게 매기가 쏠린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보면 다시 또 반도체 업종에서 시세 차익을 본 후에 또 다시 또 제약 업종에서 또 이게 좀 순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가장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좀 장기적인 흐름은 뭐 고령화 시대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제약 바이오가 나중에 좀 대세로 이어질 것은 좀 자명한 사실인데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또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수익을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삼성이 평택 공장 증설에 따라가지고 반사이익을 받는 종목들로 좀 압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그 중에서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지금 갤럭시 7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녹스라는 종목을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녹스는 반도체 DAF나 OLED 봉지재 쪽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이녹스는 영업이익이 좀 300억 정도를 좀 넘어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총이 한 2,100억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더라도 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반도체라든지 OLED 업종이 계속해서 좀 확대될 전망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이 새로운 이 업황에 좀 호황기가 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안정적인 실적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좀 특징 종목으로는 이녹스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녹스 최근에 장중 최고가가 18,75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목표가 얼마나 정도 설정해 보면 좋겠습니까? 저는 EPS나 이런 순위 구분으로 봤을 때 한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가 25,000원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정민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장 특징주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듣고 싶은 종목은요. 하나입니다. 앞서서 정윤석 소장님께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나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도 주셨었는데 3%대로 강세 보고 있는 한화를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도 좋을지 카운트 들어갑니다. 3, 2, 1. 예. 오, 예, 하나도 오늘 사자라는 의견을 주시네요. 이번에는 김영철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하나, 지주사 하나인데요. 충분히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매력적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회사들이 얼마나 실적을 좋게 내느냐, 자회사 주가에 대한 부분들, 지분 평가, 그러니까 지분 가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 그룹주 중에서 지금 하나테크인이랑,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일단은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 말씀을 드릴 때마다 방산주 쪽에서는 탑픽이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방산주 베팅할 수 있는 게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하나테크윈 그다음에 LI진 넥스원 정도가 이제 대형주 중에서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세 종목 정도가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고 기관 쪽에서 탑픽으로 잡고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
지금 하나테크인이거든요. 연초 대비 주가가 연초에 한 3만 원대였었는데 지금 6만 원대니까 대형주인데 한 2배가 올랐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좀 크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이제 그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지주사 하나 쪽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 태양광 쪽이랑 그다음에 화학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OCI에 대한 주가 변동이 상당히 큰 거에 비해서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22,000원에서 지금 한 25,000원대 박스권 뭐 크게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빠지지 않고 오히려 물량 소화한 다음에 모멘텀만 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직전 고점 돌파해서 3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케미칼, 하나테크인 뭐 움직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한화가 안 갈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주가 자체도 지금 뭐 32,000원대 하반 경직을 작년 11월부터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뭐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회사의 움직임도 좋기 때문에 지주회사인 하나가 안 갈 이유가 없다라는 분석이셨는데 정인석 소장님도 코멘트 해주세요. 하나. 네, 하나. 우선은 지주사들 제일 늦게 움직여요. 우선 자회사들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뒤늦게 이제 좀 무거운 지주사들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우선 좋은 것들은 묵직하게 좀 올라가고 있지만 좀 부담감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 같은 경우도 가장 부담감이 없는 그런 지주사 중에서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지주사 격에서 가장 저 같은 경우는 성장 동력이 좀 큰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턴어라운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오늘 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국제유가 급등락에 따른 영향은 없다라고 앞서서 또 조언을 해주셨던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LG화학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 다 오늘 사자하셨습니다. 오늘 포트에 담을 종목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LG화학인데요. 정인석 소장님 한숨 돌리셨죠? 네네. 예. 우선은 뭐 LG화학 우선은 그동안 좀 우선 낙폭도 있었고 그만큼 시장에서의 그 기대감과 희비가 상당히 좀 많았었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LG그룹 단 내에서의 그런 움직임을 좀 잘 보면 LG그룹도 결국에는 자동차 전장 장비 쪽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인 그 최근 들어서도 2차 전지에 대한 시너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다 덧붙여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는 노트북 시장도 보면 요즘 광고에서 가장 얇은 거 누가 만드느냐, 뭐 HP냐, 뭐 LG전자냐, 결국에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우선은 기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얇게 만들고 또 SSD, 그러니까 우선 저장 용량이 큰 그런 반도체 쪽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얇고 가벼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충전기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노트북 샀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다닐 수 있겠어라고 했더니 노트북이 작더라고요. 근데 그 충전기나 그 부분이 굉장히 무거워갖고 그게 거의 벽돌 드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상 휴대용이 좀 불편하다. 네, 불편하죠. 네. 그만큼 노트북이 아무리 잘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충전 시스템과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사실 때 충전기 꼭 잘 보고 좀 사시길 바라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런 면에서 앞으로도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휴대용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가전기기 쪽에서의 그런 부분 상당히 좀 모멘텀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면서 갖고 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34만 원 이후로 여러 가지 뭐 중국발 이슈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24만 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지금 바운딩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한 25만 원 선 정도에서는 좀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LG화학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가 26만 4천 원인데요. 한 25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해보자라는 정인석 소장님의 의견이었고요. 김영철 팀장님께서는 어떠세요? 네, 일단은 뭐 제 지인 중에서는 LG화학만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돈을 벌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자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많이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하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망할 회사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빠졌을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뭐 지속적으로 뭐 보여주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좀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사실 종목 한 두세 개, 세네 개 이제 뭐 코멘트를 드렸는데 다 매수를 드렸었던 이유가 앞서 이제 뭐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개장 시황 때 이슈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업종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코멘트 드렸던 종목들이 다들 이제 바닥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직전 저점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률이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NC소프트를 제외하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슈가 좀 더 크다라고 하면은 그 외에 지금 뭐 하나나 아니면은 뭐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은 다 바닥권, 뭐 컴투스나 뭐 게임빌 이런 것들이 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 OLED 이쪽으로에 대한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손이 좀 더 쉽게 나가고 움직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LG화학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대감이 꾸준히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장 특징주 볼 텐데요. 항공주 보겠습니다. 항공주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원화가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면서 성수기를 맞은 항공주 주가 상승세가 돋보일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 것도 같거든요. 3, 2, 1. 예, 들어주세요. 김영철 팀장님께서 일단 노하셨고 전윤성 소장님께서는 회색 분자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딱 드셨단 말이에요. 일단은 전윤성 소장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왜 항공주를 지금 사도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도 좀 고민 중인데 항공주가 이제 종목이 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각 기업들마다 조금씩 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뭐 글로벌리하게 좀 다니고 있는 항공주들 우선은 뭐 유가 같은 경우도 빠지긴 했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인 그런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좀 와닿는 부분이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단에서의 그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들은 우선 좀 제하자.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 같은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이런 단순하게 항공주로서 봐야 될 게 아니라 우선은 그 지분 또 지주사격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해운 쪽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고 좀 넘어가야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밖에 우선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저가 항공사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가 때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덜어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선은 지주사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룹사 내에 리스크가 우선 없는 그런 항공주들 위주로는 좀 접근을 하되 이런 종목들 좀 걸러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항공주는 현재 시장에 밖에 관심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장에서 좀 급등을 해서 저희가 이슈로 다뤄보고 싶은 건데요. 김영철 팀장님께서는 대한항공 지금 살 자리 아니다 하셨어요. 제 지인 중에 대한항공만 사서 매매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지금 물려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사면 안 됩니까? 현재 주가 많이 빠졌는데. 네, 일단은 많이 빠졌는데요. 이게 그것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들을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확실히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와야지만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항공 유가 부분들 빠져서 뭐 항공주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원화 강세 때문에 항공주들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항공주 중에서 또 하나 이제 항공주를 볼 때 봐야 되는 부분들이 화물 운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도 여객 수요 여객 부분보다 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이 안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하면은 아무리 여객 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여행자들을 많이 실어 날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크게 늘어나기에는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은 일단은 낙폭과대 플러스 그다음에 원화 강세에 상당히 좀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나. 특히나 이제 아시아나 항공 기준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아시아나 항공 기준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것 같은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좀 큰 폭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4,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움직였고요. 물론 이제 원화 강세라 그다음에 이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 아시아나 항공도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 말에서 2015년도 넘어갈 때도 한번 그랬고요. 2010년도에 때도 한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흐름이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 때문에 일부 더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지고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괜히 대한항공처럼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하지 말자라고 좀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한 종목 또 보겠습니다. 메디톡스입니다. 어제장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3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이고 차세대 보톡스 제품의 미국 진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오늘 장에서는 소폭의 상승입니다. 올랐다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메디톡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 다 예스십니다. 먼저 정윤석 소장님 사도 돼요? 네, 우선은 앞으로도 성장 동력, 특히나 해외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메디톡스 외에도 기업들이 이제 좀 많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케어젤 같은 종목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헤어필러나 이런 쪽에 대한 쪽 상당히 좀 강도 높게 좀 상승세에 대한 모멘텀을 좀 그려주고 있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미 주가를 좀 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톡스 쪽이나 필러 이런 쪽에 대한 섹터군들은 국내 쪽과 해외 쪽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좀 계속적으로 좀 붉어지고 있다. 예전 같았을 때는 메디톡스의 거의 세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던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좀 떨어지긴 했었고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파이가 우선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필러나 이쪽에 대한 부분 한번 저는 아직 안 맞아봤거든요. 근데 맞아보면 맞은 것 같은데요? 네? 얼굴이 좀 원래 통통하시네요. 제가 부모님께서 잘 해주셔서 그런 거고요. 예. 잘 먹어서 부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들었어요. 네? 저도 안 맞아봐서 안 맞아보셨나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하나요. 그래서 우선 어쨌든 간에 이게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이 부위가 단순하게 볼 위주로 넣고 있다가 또 볼 넣고 있으면 또 이마도 넣고 싶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헤어 쪽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파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는 속도보다도 파이가 커지는 속도 이 부분이 좀 더 강해지면서 메디톡스 그래도 아직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는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메디톡스 사실 어제장에서 너무 많이 급등을 해서 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김영재 팀장님도 바이시네요. 네, 일단은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40만 원대 초반 내려오면 리바운드가 상당히 나오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게 변한 게 없는데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고 앞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쪽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보톨릭스 보톨리늄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세계에서 독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한 7개 회사밖에 이제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톡스고 그쪽에서 이제 뽑아내는 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조그만 원료 물질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희석시켜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어서 이익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이쪽에 대한 성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메디톡스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케어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메디톡스랑 같이 이제 좀 관심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필러 쪽 휴젤이라는 기업
기업도 좀 관심을 예.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 주가가 뭐 한 차례 조정을 좀 강하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메디톡스, 휴젤, 또 케어젠까지 관심 종목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랄게요. 두 분의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님,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는요, 마켓서치 10이 방송이 될 텐데요. 김경남 멘토께서 올바른 투자 비법 제시를 해드리고 있죠. 다음 달 2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를 순방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 수혜주 시리즈 3탄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28포인트 상승한 2045에 있고요. 강보합입니다. 코스닥 역시 703포인트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는요. 내일 8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